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는 그야말로 경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타전 뒤에는 복잡한 외교전이 오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이 전날 밤 11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 185기,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110기, 순항 미사일 36기 등 300기 이상의 공중 무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란에서 발사됐고 일부는 이라크와 예멘에서 발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이란의 전면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군과 미군 그리고 영국군과 요르단군이 이를 대부분 요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이어서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으로 이번 주말 심야 공습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과 관련해서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소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타격해서 소녀 1명이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기지에 가벼운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서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격추됐고 탄도미사일 수십 발은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파괴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의 싱크탱크인 근동정책연구소 전문가 다나 스트로울도 이란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처벌하고 고립시키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공격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폐쇄됐던 이스라엘 영공이 7시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영공을 다시 열었다 그러면서, 다만 공습에 따른 조치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발 항공편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비행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 작전에 진실의 약속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을 무장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MBC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개시한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정부 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이나 종교 시설은 표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의 공격은 애초에 큰소리 쳤던 엄포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6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모하마드 바기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우리 용감한 사내들은 필요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보복의 시점과 형태, 작전 계획은 우리 측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기리 참모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역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파르스 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란 당국의 유혹과는 다르게 실제 공격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특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2일 이란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다수 표적을 공격할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미국과 미군을 향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예측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란 당국의 태도는 그동안에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하지 않겠다 하는 확고한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하고 미국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한 이후에 이란은 미국의 더 강력한 대응을 우려해서 대리 세력들에게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친이란 무장 세력의 미군 공격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미국은 서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 담당 당국자는 이란은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커지는 불화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이란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을 단합시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이스라엘 전면 공격에 대해서 이틀 전에 미리 예고를 했을 때도 이란은 중동 상황을 극한으로 치닫지 않을 수준에서만 이스라엘 향해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미국 당국에 밝혔다라고 월스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메시지를 지난 7일 오만을 방문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 소통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식통들은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이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 연구 휴전을 포함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긴장 완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또 약 2년간 교착 상태였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 재개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특히 이스라엘을 통제된 방식으로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오만을 통해서 전달한 응답에서 거부했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그간 이란은 영사관 공격 보복 대응이 통제되고 비확장적일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으며 지역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미국을 향해 비확장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란이 대리 무장 세력의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된 바를 종합해 보면 이란이 미국 측에 던지는 외교적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방식과 관련해서 이란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란이 그렇게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하지 않을 수준 정도로만 감행할 것이고 또 결코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는 방식으로 보복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보복을 단행했다는 체면 치레는 하면서도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공격을 이번에 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유기그룹의 이란 분석가 알리 바이즈는 로이터에 이란이 체면을 살리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란의 딜레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한 겁니다.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습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공격에도 방어는 함께 하겠지만 공격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악시오스도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에도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가할 시에 중동 지역 내 확전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 공격은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외교적 교섭의 산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의 영사관이 폭격을 당한 것에 대한 이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체면은 분명히 살려주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자체를 민간인 지역이 아닌 군과 정부 시설망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마저도 사실상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란 측 세력들과 이런 외교를 비밀리에 진행을 해왔고 동시에 이란의 공격도 미리 캐치해서 방어를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공격 직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긴밀히 조율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됐다. 이스라엘도 준비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스라엘의 대응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재반격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감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뜻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경우에 사전에 미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사태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미국의 제재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확전의 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과 체면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주목됩니다. 와이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